안녕하세요. 피부로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얼굴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얼굴 하얘지는 영상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멜라닌 색소, 그 다음에 미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폭넓게 하얀 얼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디님, 얼굴이 어두컴컴해 보이고 안색이 어두워 보이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수를 안 해서? 정말 항상 기상천외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박 PD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건강 문제가 아닐까. 오, 왜 건강이 본인이 안 좋은가요? 네.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일 때 이걸 갖다가 멜라닌, 헤모글로빈, 혈관, 콜라겐 밀도 나눠서 보니까 이게 다 같이 합쳐져가지고 피부의 안색을 결정한다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멜라닌 색소, 혈관, 콜라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안색을 맑게 하고 얼굴이 하얘지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오늘은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는 사실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에서 양산, 우산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냥 햇빛을 오랫동안 받으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멜라닌 색소가 우산처럼 쫙 펴지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도 지방에 살았던 흑인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발달돼서 피부를 보호했을 것이고, 북극 쪽에 극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햇빛을 안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적게 발달돼서 얼굴이 하얀 거죠. 그렇게 균일하게 멜라닌 색소가 생기면 좋을 텐데 자외선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오탕오방, 주근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굴을 불균일하게 만들면서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치료해줘야지 안색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하면 안 되는 거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자외선 노출이에요. 피부가 힘들게 양산을 펴고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다니고 선크림 바르고 다니면 굳이 이런 색소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점. 두 번째, 과도한 마찰, 스크럽이에요. 마찰을 하게 되면 기미나 색소 침착이 심해지거든요. 곡물팩이라든지 클린 티슈를 얼굴 세게 문지른다든지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면 좋은 것이에요. 먼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비타민 C라든지 나야신아마이드, 레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함유된 제품들이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오히려 사용하고 나서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미백 관련된 음식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 황색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이 피부 속에서 자외선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근이라든지 호박, 토마토, 오렌지, 수박, 살구,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과 시술이에요. 불균일하게 쌓인 멜라닌 색소를 이제 구워내거나 꿰부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술들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색소의 진한 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피부 타입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같이 섬세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그냥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에요.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홍조가 있으면 얼굴이 울긋불긋해 보이고, 특히 동양인에서는 혈관 확장 때문에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인보다도 더 그게 더 두드러져요. 근데 이런 혈관들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에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혈관이 나중에는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이 붉어지는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자외선을 본다든지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다든지 사우나를 즐겨 한다든지 찬바람, 뜨거운 바람 이런 온도 차이가 심한 바람을 자주 맞는다든지, 아니면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피해줘야지 혈관이 늘어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안 좋은 음식들도 이런 홍조랑 관련돼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고용량 카페인 음료, 뜨거운 차예요. 그러면은 사실 카페인도 있고 뜨거운 게 예를 들어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자체가 약간의 항산화 작용이 있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일 경우에는 그렇게 홍조랑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너무 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드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고기라든지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관 염증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에요. 당연히 술을 마시면 얼굴이 좀 붉어지잖아요. 특히나 쉽게 붉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점점 얼굴이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서 붉어져요.
그 다음에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오히려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벤조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 토마토보다는 건조 토마토라든지 토마토즙 가공된 형태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홍조가 심한 분들한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드시게 되면 생 그대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조에서 하면 좋은 것들 설명드리면은 유제품이 홍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홍조는 생각보다 이 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장에 염증이 많으면 홍조가 심해지는데 유제품을 먹으면 장의 염증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홍조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유제품이 한 600ml 이상 먹게 되면은 피지샘이 커지고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또 안 좋아요.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피부과 시술이죠. 혈관 레이저가 보통 혈관을 파괴시키는 레이저인데 그것만 가지고 보통 치료를 하진 않고 혈관 레이저 플러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LDM 초음파 관리라든지 포텐자 같은 고주파 치료, 스킨 부스터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어떤 게 더 적합하고 우선순위에 맞는지 보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잘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콜라겐하고 탄력입니다. 피부 밀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피부결이 나빠지고 잔주름이 생기면서 피부 안색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으니까 피부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탱탱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탄력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하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흡연입니다.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흡연을 뭐 10몇 년 이상 했고 한 사람은 흡연을 안 한 사람 보여드리면은 확실히 엄마와 딸처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흡연이라는 거는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과정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금연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노출이에요. 제가 자외선 노출을 오늘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학회 한번 했었거든요. 코리아더마 2023이라고 학회 참석한 피부과 의사들한테 다 이제 마이크를 주면서 피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다 똑같이 자외선 차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과 의사들한테는 이 자외선 차단이 바이블 같은 역할이거든요. 콜라겐을 파괴하는 1등이 자외선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 드렸어요.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늙는다. 이거 피디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거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난다 이러면서 피부 안 좋다는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노화랑도 관련이 있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당화 현상이라는 글라이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딱딱하게 얽혀버리는 교차 결합이고 당 때문에 딱딱하게 엉겨버린 콜라겐 섬유들은 다시 안 풀어지고 완전 딱딱해지게 고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피부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드름 나쁘게 하니까 혈관도 늘어나게 되고 피부에서는 사실 제일 안 좋은 음식이 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탕 하루 권장 섭취량이 논마다 다른데 25g에서 한 5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주스, 음료수 하나 마시면 거기 한 30-4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주스가 나도 모르게 당을 제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음료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서 자외선이나 흡연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하면 늙어지냐면은 자외선이나 흡연은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콜라겐을 많이 파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활성산소라고 치면은 그 항산화제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예요. 걔네들을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없애주고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보충을 해주면 몸에서 활성산소를 낮춰줌으로 해서 그것들이 피부 노화가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 많이 피우고 비타민 많이 먹으면은 괜찮을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토익코 외양간 고침. 그렇죠. 이것도 논문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항산화제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미 담배 피우고 햇빛 많이 본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항산화제로는 잘 알려져 있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지만 식품으로도 섭취를 해서 식생활을 바꿔주는 게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연식물실이라고 해서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 그러니까 자연에서 유래한 음식 볶고 지지고 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케일입니다. 탄력 높이고 싶은 분들 케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깨도 알려져 있는데 생 들깨가루를 먹으면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 들깨가루, 케일 이런 거 아침마다 좀 챙겨 드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들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콜라겐하고 탄력 섬유의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 먹으면 좋냐면은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 정도를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g 여성분이다 그러면은 최소 50g 이상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부라든지 생선, 고기 정도 드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과 시술들이에요.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콜라겐 부스터, 뭐 히알루론산 주사, 필러, 고주파, 초음파 이런 항노화 시술들이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주고 매년 떨어지는 걸 벌충해준 역할이 있겠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진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피부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실천을 하고 오시거나 그러면 훨씬 시술을 받을 때도 효과를 훨씬 많이 볼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이 이걸 미리미리 하고 있으면 사실 시술 받을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일 같고 당연히 그러면 뭐 잠 많이 자고 담배 피지 말고 좋은 거 먹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구체화된 내용들 각각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면은 실행을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가져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홈케어 디바이스를 산다든지 영양제를 사 먹는다든지 어떤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나중에 또 좋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안 해야 될 것들을 더 집중해서 습관을 고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닥터모네랑 같이 양산 쓰고 모자 쓰고 나쁜 생활 습관 고쳐가지고 하얀 피부를 같이 만들어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